미래 통일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위한 특강, 통일에 대한 성찰, 통찰,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찰력으로 무장한 명사에게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문을 열어줄 첫 번째 강연자, 류익 전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네. 최근에 내신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여생의 과제로 남은 일, 통일이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류익 전 통일부 장관님의 통일에 대한 성찰, 통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이 책은 독일에서 출판된 책으로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국에 비추어 봐서 한국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책입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한마디로 Freiheit und Einheit, 자유와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통일을 원한다.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하지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 유명한 함바하 페스트의 결론을 딴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집약하는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1990년에 자유통일을 이루었고 30년이 지난 오늘 그것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제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가의 결과는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Erfolgreich aber unzufrieden, 성공적이지만은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통일 의식이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은 왜 꼭 해야만 하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요즘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일은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양국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통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마구 했지만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적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 한반도의 분단이 한국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이 결정해서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것은 통일이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은 수천 년을 이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한국인의 삶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형이 분단으로 해서 깨졌어요. 통일을 하자는 이유는 본래 한국인들이 살던 이 땅에서, 한반도란 땅에서 본래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복원하자,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는 4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구도가 어디서 왔느냐? 지정학적 구도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이제 과거와는 위상이 달라진 한반도 사람들이 주권을 통일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통일 한국은 이제 4강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지정학적 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통일에 대한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은 동북아에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지 않는다. 동북아의 정치적, 국제 정치적 구도가 안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은 지속 가능한 평화 구도가 만들어진다. 네, 자유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식과 생활 방식이 좀 달라서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통일이 가능할까? 외국인들이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만사를 제치고 붙들어 앉혀가지고 왜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고 왜 그것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내가 설득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통일을 해야 되고 한다고 믿고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주인이다. 주인이 통일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갖고 얼마나 강하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것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은 나는 지정학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공부한 지정학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지리학회의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지리학계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내 학문적 양식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지정학적 결정론은 기각된, 학계에서는 기각된 가설입니다. 한반도는 어차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혀서 골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나마 일본이 이렇게 해서 점령해서 그나마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조선 총독부에서 퍼뜨린 지정학적 이론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미신입니다. 두 번째 미신은 신사대주의입니다. 통일이 과연 될까? 통일이 그저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될 거야. 중국이 우리 통일하게 놔두겠어? 우리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통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신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북한이 말이야 너무 못 살아. 그리고 북한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너무 달라. 지금 통일해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 격차가 너무 크고 너무 이질적이야. 세월이 48년부터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격차가 이렇게 50배씩 늘어나고 이질감이 영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게 되냐? 아예 두 나라 돼버린 거예요.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그래야 우리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참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물어봤던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이건 통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를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을 이루면은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겠죠. 통일을 넘어서 갈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 비전이라고 합니다. 통일 한국의 비전 뭐겠느냐? 인도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란 시인이 있습니다. 타고르란 시인이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동방의 등불이 되면은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유와 풍요를 사방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살게 될, 여러분 젊은이들이 살게 될 통일 한국의 시대에는 통일 한국 국민들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상생의 무대로 만드는 그런 문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통일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 그런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나라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젊은이들과 함께 중요합니다. 함께 새 나라를 새로운 통일 한국을 건설하고 그 통일 한국이 등불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됐던 것이다. 통일을 정말 잘 준비해야 조속히 원만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여기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멀리 내다봐라.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멀리 내다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류익 전 장관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에 대한 성찰, 통찰. 다음 시간에는 김영수 북한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통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